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구시대의 자연민을 바라보면 드는 생각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구시대의 자연민이라고 하면, 실제로 뭐 옛날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이쁘다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다 이쁘잖아. 기본값이 다 예쁘다고 하면,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 핑클 성유리, 유리 누나 나온 동안에 그때 옛날에 다 올클 때린 적이 있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우연히 그 노성영 자연민 한국 에로벨 7명 이 글을 봤거든. 근데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이야 뭐 대한민국에 에로라는 게 있긴 있어. 뭐 뭔가 대한민국 내에서 성인 이게 있긴 있는데, 근데 이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그라들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옛날에 그런 에로 배우들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나름 이제 공중파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고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활동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있거든. 그래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이 사람이지. 이름이 하유선인가 그럴까요? 누구 닮았지? 이번에 결혼한 누구 닮았는데. 나름 이제 키가 73이고 그 팔이 개띠더라고. 그래서 당시에 에로 시장을 완전히 평정했습니다. 거의 에로 시장을 평정하고 그다음에 뭐 테레비 가수로도 데뷔했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의 그런 에로 배우들의 왁구들을 보잖아. 그러면 옛날에는 확실히 자연미인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규영이라는 사람이고, 한 작품만 추천하자면 미친 밤을 추천한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찾아보니까 이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계시는데, 그 변희재 아저씨라고 있거든. 문화 비평가로 활동했던 리즈 때 이런 것도 못 찍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당시에는 뭐 이런 성인 배우라고 해도 나름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활동 같은 것들을 좀 활발하게 이렇게 했었거든. 그래서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최고 유명한 사람, 아 이 사람은 나도 안돼, 진주희라고 해서 지금 넷플릭스 한참인 에마 부인 있잖아. 19세 최연소 에마 부인으로 데뷔했는데, 근데 이 진주희라는 사람은, 이분은 좀 여러 가지 좀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 갔다가 야쿠자한테 속아갖고 작품에도 나온 게 있습니다. 나도 본 기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이제 법원 재판까지 갔던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보면 되게 이쁘지 않아? 되게? 이게 좀 자연스러운 미인들이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그 외에도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얼굴이 되게 많구나. 뭐 정향, 이 사람은 한 작품만 추천하자면 처제의 꿈으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딱 세 편의 에로 영화를 남기고 사라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이쁘긴 이쁘지. 약간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면 옛날에 카와키타 사이카가 그랬잖아. 6편 남기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패양을 찍은 이제 뭐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런 옛날 사람들을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에로 배우들이나 에로 배우뿐만 아니라 옛날에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미인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지금 뭐 텔레비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뭐 이제 그 황신혜라던가 이런 사람은 옛날에 보면 오질나게 이쁩니다. 근데 이쁜 느낌이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되게 이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실제로 그 지금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가 상향 평준화가 되진 않았거든. 근데 나는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느끼는 게, 제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성형 티난 얼굴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 나는 좀 약간 오밀조밀한 얼굴 좀 좋아한단 말이야. 성형 티난 얼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내까지 게만 안 좋아봤지면 어떠겠냐 하지만, 근데 실제로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성형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좀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이 있었거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 자연을 거슬린다, 못난 사람이 억지로 꾸민다, 얼굴이 가짜다, 그러니까 성형을 했냐 안 했냐로 진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도 뭐 이렇게 나는 성형을 안 했다 이렇게 구라치다가 걸려가지고 혼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눈코는 이제 기본이고 그런 세상까지 왔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말하지만 기준금리라고 내가 미디어를 비교를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와서 내가 보면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좀 재밌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쁘긴 이쁜데 과거보다는 굉장히 이제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걸 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느끼거든. 여기서 말하는 매력이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이게 저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바니 형은 왜 이렇게 야부리를 그렇게 쉴 새 없이 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기술이지. 누구나 빠르게 당구한다는 야부리 트는 것도 이거 되게 기술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좀 내가 어렸을 때 말을 진짜 준내 재미없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제가 하면 웃는데 왜 내가 하면 안 웃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말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웃기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비단 그 시절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또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진짜 여러분들이 믿기 힘들겠지만 약간 뚱뚱한 애들이 성격이 좋다는 속설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어.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시장에서 살아남는 그런 통통녀, 뚱뚱녀들도 있었고, 매력도 굉장히 다양했었고, 나름 그런 뭔가 이제 내적인 매력들을 좀 많이 갈고 닦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 확실히 없어지고, 그리고 일단 이쁘면 그만이다라는 것들이 너무 팽배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외모 지상주의지.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보면 남자가 성형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여자가 성형을 하게 됐을 때, 되게 이쁘다라고 해서 그 이득을 굉장히 크게 얻어갈 수 있을 때가 있어서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상향 평준화된 그런 느낌이 더 가깝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회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잘생기면 장땡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 바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자들도 이제 여러 사람들 오잖아. 그러면 남자들 데리고 오는데 한 번씩 남자들이 그냥 코 피노키오 코 있잖아. 이래가지고 피노키오 코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여자들도 그렇게 잘해줘. 그게 진짜로. 이거는 이제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거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남자는 뭐 이제 책임감 강하고 되고 자기를 잘하면 된다. 이렇게 그런 이때까지 나의 그런 내적인 가치를 난 설파해 왔는데 근데 지금은 확실히 그것보다는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외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 그래서 여자 구독자들도 나보고 와서 성형하라는 얘기를 아주 쉽게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바니 오빠는 그 성형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이게 눈, 코, 입이 되게 밋밋하거든. 내가 사실 남자치고는 이게 보면 알겠지만 내가 되게 밋밋해요, 남자친구.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밋밋한 사람들이 성형을 하면 크리가 터진다니까, 진짜. 나도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지금 와가지고 나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냥. 나는 이제는 이게 순정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야겠다. 뭐, 내깟 놈이 뭐. 그런 거를 지켜봤자 누가 알아주겠냐만. 근데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 똑같이 획일화가 돼가는 거죠. 그냥 이쁘면 장땡이다, 잘생기면 장땡이다. 그래서 나는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쁜 사람들보다는 다른 게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 말을 되게 예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세가 되게 올곧은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훨씬 더 예뻐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약간 좀씩 병신화가 되는 거야. 좀 이상해진다니까. 그리고 그게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 나는 좀 많이 본 게 여자들도 성형하기 전에 되게 착했던 애들이 성형을 하면 개차반이 돼 있거든. 1년 지나면 개차반 돼 있거든. 그게 남자도 똑같다. 그게 진짜 희한하게 진짜. 남자 좀 고쳐주면 이뻐지잖아. 그러면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 그래서 뭐 나도 이제 연애하기 힘들어요라고 말하면 바로 이제 성형을 해라.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가 성형을 하면 가장 큰 메리트를 볼 수 있는 시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옛날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 풍조가 변한 거 아니야. 지금 와서는 이제 성형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제 외모도 이제 재상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사실. 틀린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극으로 가다 보니까 반대로 요즘 사람들은 조금씩 매력을 조금 잃어가는 것 같아. 매력이 조금 없어진다고 난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 그래갖고, 지금 와서는 여러분에게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냥 여자가 나는 그것만 해도 되게, 뭐 성형만 안 하고 딱 봐도 성형 안 한 얼굴이 있잖아. 그냥 그런 여자분 진짜 대단해 보여. 그리고 보통 내 경험상 그런 여자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 낮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실질적으로. 그렇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은 그냥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옛날에 에로 배우들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 에로 배우들도 근데 자연스럽고 이쁜 사람 되게 많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여성상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이쁘다 이런 거 말고도 좀 다양한 매력들이 좀 공존했던 것 같아. 그 시대의 그런 뭔가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양한 매력을 가진 그런 캐릭터들도 되게 많았단 말이야. 뭐 옛날에 뭐 박경림이라던가 그치. 물론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할지는 아는데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매력이란 게 존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시대가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땐 그래도 좀 낭만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쩌다가 에로 배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옛날보다 되게 예쁘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이쁜 거는 저렇게 자연스럽게 이쁜 게 뭐 좋긴 좋은데 나도 좋긴 좋은데 근데 요새는 이제 너무 많이 변한 거지. 사람들이 다 이뻐지잖아. 다 이게 투닥투닥투닥 하고 그리고 거기 또 부장 탁탁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스타 보면 나도 보면 느낀 게 여러분 보면 정신병자 돼가는 여자들 좀 보이지 않아? 난 되게 많이 보여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이제 그런데 몰빵하다가 그런 뭔가 본인의 그런 젊음을 이제 못 따라가게 되잖아. 그러면 못 따라가면 못 따라가는 대로 그 여성의 매력이라는 건 있단 말이야. 그대로 가면 돼. 그래서 나는 이번에 파인에서 임수정이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했거든.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뭐 좀 표독스러운 연기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그게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국엔 이제 그런 뭔가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맨날 고치고 급해. 그리고 고친 게 자기 얼굴인지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정신병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실제로 많아지고 있어. 난 인스타만 봐도 얘 조만간 내 정신병 가겠네.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게 눈에 뻔히 보여요, 여러분. 진짜 내가 말하는 느낌 어떤 건지 여러분도 알 것 같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결국에는 이제 저는 뭐 늘상 강조하는 게 그 내면의 그런 가치 이제 뭐 지금 뭐 솔직히 별로 인정해주진 않지만 별로 인정해주지 않고 나도 좀 어느 정도 깔끔하게 다닐 필요는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결국에는 이게 좀 인생이 좀 이게 어려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쉬운 길보다는 그래도 어려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인생이 내가 늘상 말하는 관성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지나도 약간 좀 평온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엔 조금 이제 필요하지 않나.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오늘도 장황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다 또 하면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